아까 저기 밑에 전무관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내일은 집회가 어려울 걸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안이 시작되고 이제 판결 결과가 나와야 그래야 이제 집회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이 나는데 그게 맞는 얘기죠? 일단은 뭐 지금 뭐 빨리 결정을 해달라는데 이렇게까지 늦게 된 예가 없는데 울산지법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마도 수요일 이전에는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우리도 이제 괜히 안 그래도 여론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그림도 이거 사실 극우 극단주의자 집회 그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는 가장 정책이 누가 뭐라고 해도 얼굴 막 초월해가지고 집회가 얼마나 재미없을지 집회 신고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고 우리도 내일 상황을 보고 서울 올라가가지고 지금 월북 조작 사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보고 빨리 문재인 포함해서 특검 청문회 포함해서 그 기록물로 지금 분류돼가지고 못 찾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진실을 알아야죠. 그거 요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거기에 문재인이 꿈쩍도 안 하면 다시 또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같이 요구를 하는 명분을 자꾸 이렇게 덧대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뭐 앞으로 이렇게 좀 이제 그런 내일이나 모레 이런 세부적인 계획 말고 이제 저기 그 회사나 대표님 앞으로 이 집회 시위 관련해서 앞으로의 좀 큰 계획은 어떻게 되실지? 큰 계획이랄 거는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제가 이제 추진해 왔고 이제까지 바라던 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바를 좀 이야기를 드리자 그러면 저는 이제 집회든 시위든 인터넷 방송이든 이런 거를 떠나서 이 활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균형감을 회복하자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 보수는 아예 집회 자체를 하지 않았죠. 관변단체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이게 시위와 어떤 정의를 통해서 자꾸 이제 소위 지금 민주당 진영 쪽에 진보라고 하는 좌익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어떤 정권을 수복하고 권력을 쟁취하는 수단으로서 이 집회가 늘 독점적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고 그게 이제 보수에서도 우리가 이제 잘못을 규탄하거나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태극기 집회라는 것이 생겼고 그 태극기 집회가 이제 와해돼 가지 않습니까? 와해되는 과정 중에 뭐 잘못된 부분들은 자성을 통해서 좋은 시민단체로 발전하는 단체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도 강력한데 이쪽 진영에서 우리 목소리를 강력한 퍼포먼스로 낼 집단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자의적 우리 GZSS 그리고 이제 플랫폼은 벨라도라는 유튜브 퇴출돼서 방송 플랫폼은 벨라도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끌고 있는 단체이자 영리법인인데요. 이제 이게 저는 궁극적인 취지는 유권 회복운동. 집회와 시위가 최종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라는 다소 자극적인 캐릭터를 통해서 대중의 시선을 붙잡는 것이 1차원적인 목적이에요. 캐릭터적인 승부죠, 승부. 그러다가 이제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방송의 주업입니다. 네. 저를 도와주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지적 이 교육적 수준이 세상에 세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학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대학 교수님들도 많고 퇴직한 법원장 이 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법관계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제 방송의 주된 일관적인 내용은 지능이 낮으면 욕설로 들리고 지능이 높으면 교육적으로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기로. 근데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저희가 지금은 비록 정치인을 대상으로 바뀌어라 그리고 뭐 어떤 잘못을 규탄하고 나와라
사과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제가 방송을 통하거나 이런 활동을 해서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된 인원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은 정치인들은 바뀌기 원하다. 이 정치 정당 정치의 구조와 권력 재편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정치인들의 오랜 기득 카르텔의 이 어떤 시퀀스가 바뀔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잘못됐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껌껌별로 뭐 욕설만 하고 뭐 외치는 것에 멈춘다면 이 불행한 역사는 진영을 옮겨가면서 되풀이된다는 건데 결국 이게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유권자들의 어떤 정치인들을 평가하는 의식이 올라가야 된다. 문재인을 뽑은 것도 유권자요.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도 유권자면 지금의 300명의 국회의원과 지자체 단체장을 뽑은 모든 사람들이 유권자입니다. 결국은 유권자들이 어떤 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신중했는가 아니면 그 신중 이전에 기준이 있는가 유권의 기준이 있는가 뭐 정무적 유권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기준적 국가관이 있는가 이런 문제들의 의식이 우리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고 그게 제가 주장하는 바가 정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김어준을 필두로 자기들이 말하는 밭가리 즉 자기들의 어젠다를 충분히 대중에게 어필했고 그게 꽃피운 게 이런 문재인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 이게 결과물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운동과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교육적 차원 목소리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로 반대의 논리기는 하나 자유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우리로 인해서 정의투쟁이 결국엔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봐주기 마련이거든요. 왔으면 지금 뭐 이 방송에서도 어떤 시각일지 저는 양분된다고 봅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서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됩니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유권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를 봐주고 제가 왜 저러는지를 지금과 같이 지금 이 인터뷰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져야 된다. 궁금해져야 찾아오고 우리가 서로가 교감을 한다는 건 오랜 시간이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다 보면 제 방송을 또 듣고 과격했던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결국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거나 뭐 세상이 망하기를 원하는 목소리는 아니었구나. 저 사람의 목소리가 결국은 우리한테 정치인들을 우리가 원하는 좋은 정치인을 뽑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유권 바로 세우기, 유권 의식, 유권 자의식, 유권 회복 이런 운동에 맞물려 있고 그 내용이 괜찮다면 저는 차차 점진적으로 이 사회가 균형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운동을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렇게 전국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 저희가 잘 방송에 담아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일단은 대표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저희도 사실 방송에 꼭 담고 싶은 이제 결정적인 얘기기도 하고 이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편집 없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제가 그대로 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취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좋은 취지로 이 운동과 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사회의 갈등과 또 분열을 좀 자극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서 사업에 이용한다는 지적도 사실은 지금 있기는 있잖아요. 이게 많죠.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분명한 답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부인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심이 아니라 사실은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어젠다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제가 영리단체를 영리법인을 만든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반변단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집권자 아니면은 집권 정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민단체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을 해서 뭐 과격하지 않았던 적도 없고 이제까지 쭉 이런 게 유지되어 왔으나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식이 어떤 부작용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제 스스로는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적 독립과 자유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 일을 이외에 다른 사업으로 아주 많은 자산을 형성한 사람이면 제가 이것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내 사회적 목적과 책임의식으로 투자를 해가면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으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기대지 않고 빚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제 방송을 보시면은 이런 정치와 무관하게 세상 살아가는 소통과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 방송이 재밌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고 문제는 좌든 우든 이런 방송이 많다는 건데 저는 다른 점은 꼭 알아봐 주십사 하는 건 그렇게 발생된 수익이 집회에서 소비되는 거죠. 항상 오해를 하시는 게 집회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돈을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라 저는 제가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방송을 해서 돈을 수익을 발생시켜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 이익을 가지고 집회를 해요. 물론 거기에서도 들어오는 후원 수입은 있겠지만 그게 저희가 집회를 1년에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는 비용을 감당하는 집회만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비용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어젠더의 자유도 추구할 수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제 주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립 플랫폼을 포함한 집회 다소 연출된 자극적인 모습이 뭐 지지자들이나 후원자들에게 뭐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퍼포먼스인가? 예, 맞습니다. 이런 뭐 자극적인 요소들. 그러나 그 안에 증거가 모든 것을 과거에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을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걸어온 발자국을 거짓말을 못하죠. 저를 알아보시면 그렇다면 제가 이 집회를 통해서 거의 500번을 집회를 했는데 단 한 차례도 집시법을 위반해가지고 고발, 고소를 당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자극적인 무엇인가를 법을 초월해 가면서 했다라면 제가 전과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전례가 없다라는 것은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방송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초월해 가지고 초법적인 방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하지 말라면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까지 유지를 해왔고 종국에는 이런 과격한 집회가 사회가 양분되는데 이용되어서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마냥 이런 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뭐 방식이라든가 이거에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왜 이 사회가 좌우로 갈라치기가 되어 갔는가, 정치인들이 이것을 적절히 양당이 양분하여 이용해 왔던 과거의 수많은 역사가 있지 않는가, 스스로 자성하고 결국 이 갈라진 민심이라든가 서로의 세대 갈등들을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집회를 하는 사람들의 책임에게 모두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 정치권분들 사분오열하고 니탓내탓할 게 아니라 서로 지금 집권 대통령에도 야당이 힘을 실어주고 집권당도 거대 야당의 아픔과 애로를 알아봐주는 전례를 보여주고 나서 국민들에게 이런 집회가 우리 정치권에서 노력을 할 테니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좀 숙고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죠. 나는 이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왜? 저도 국민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머슴이지 않습니까? 머슴이 주인한테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어딨나요? 머슴이 일을 잘하고 그 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유권자들이고 국민들한테 주인님, 주인님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좀 자중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좀 응원해 주십시오 하면 어디 자기 녹슨 주는 머슴들한테 일 잘하는데 손가락질할 국민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정치권에서 좀 필요하고 저희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방향들은 좀 개선되어져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뭐 당분간 뭐 이게 정치권이 강대강으로 문재인 저 사람도 저러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시작한 이 어젠다를 쉽게 접어드릴 수 있는 나쁜 전례를 또 우리 입장에서 만들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틀 동안 귀찮게 했는데 잘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뭐 저야 뭐 한번 취지가 잘 전달되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올라갔다가 오늘은 예, 저희 법원 판단 나오면은 뭐 한번 다시 오든지. 예,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